자,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은 또 김경수가 발언한 것 중에서 문제되는 거를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수가 탄핵 찬성한 세력들이 내각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여기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김경수가 말한 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좀 살펴보면 한국형 연정, 국정운영연대를 만들어서 인수위에서 다 같이 정책을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살펴보고 제가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김경수 지사 전 지사가 16일 오늘 윤석열 탄핵에 참석하는 정치 세력들은 다 같이 내각에 참여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대개조해 나갈 수 있는 국정운영연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BN에 나왔네요. MBN의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을 했나 봅니다. 지난 13일 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줬다고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경수는 2017년 탄핵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 안철수, 유승민, 노회찬, 심상정, 국민의당 김성식까지 내각 참여를 다 제안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나 하나도 성사가 안 됐다고 돌아보면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는 연대와 협치가 우리 정치 문화에서 쉽지 않겠다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면 구성되는 인수위 같은 기구에 인수위에 탄핵 찬성 세력이 다 같이 참여해 정책을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들과 협약을 맺고 각 정책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는 정당은 내각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한국형 연정 아닌가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2단계 개헌론을 두고 지금 탄핵과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시는 불법 계엄이 없도록 하는 개헌을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국민투표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또 추가하면은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선 후에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가기 애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볼 때 계속해서 김경수를 이해하는 코드는 뭐냐면 한마디로 좀 섣부르다. 네, 그리고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 네, 그런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경수가 갑인지 을인지 똥오줌 못 가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면은 김경수의 말을 여러분 이해하는 코드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자 김경수가 이야기한 거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김경수 컨텐츠를 올렸지만 한번 보십시오. 김경수는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에서 몇 년 전에 아무튼 드루킹 뭐 공작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탈당하고 독일 유학을 하다가 지금 탄핵 정국이 되어가지고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모든 노력을 한 거는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권력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민주당에서 이제 복당 신청해가지고 갓 들어온 신입생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전에 예전에 문재인 때 이럴 때 경남 도지사도 하긴 했지만은
이제 그 당시의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는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중심적인 이 내각 탄핵 불법 계엄, 내란 계엄 탄핵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쓴 분들이 민주당과 물론 조국혁신당 그리고 뭐 범시민단체, 촛불 집회 행동이라든가 민주 진영의 수많은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 최고위원들 그리고 그 민주당원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당원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범민주 세력이 많은 역할을 했고 이 지금 김경수는 지금 들어와서 활동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복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배그종군한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장군으로 군대로 말하면은 장군에서 불명예 퇴직을 해가지고 불명예 제대를 해서 갑자기 다시 군으로 들어오는 이등병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옛날에 뭐 했어 이런 걸로 지금 이렇게 위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동등하게 또는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동등한 자세로 지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그 가닥으로 지금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만나주니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갑은 이재명이고 을은 김경수입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지금 복당을 해준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만나서 감사해야 되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사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정권을 창출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또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민주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맞는 민주당에서 논의되는 이런 정책들을 잘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대로 착한 2등 전략을 써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김경수가 지금 여기저기 오늘 MBN에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마치 지금 민주당의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내각제를 계속 주장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오늘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조차도 사실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민주당의 뭐 최고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 의원이라든가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김병주 의원이나 다른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그 의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엄청난 일을 추진하는 중요한 VIP들이 어떻게 보면 있는 VIP들도 지금 가만히 있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당 정책을 비전을 발표하고 그것을 몰아가면서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탄핵 정국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무슨 점령군처럼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주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거를 주장할 지금 군번이 아니죠. 지금 현재 주장할 입장이 아닙니다. 일단은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갖춰야 될 스탠스하고 자세는 겸손하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고 현재 민주당은 한때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이게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너그럽게 받아준 점 어떤 통합을 지금 강조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다 이 민주당 인사를 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포용 정책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만나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만나줘. 아무래도 민주당 진영을 넓게 포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만나주는 겁니다. 그러나 만나준다고 해서 김경수가 취해야 될 제스처는 지금 도지사도 아니고 옛날에 나갔다가 지금 돌아온 돌탕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의뢰 관계에 있다는 거를 겸손히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감사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옆에서 돕겠다. 경험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일을 그 정책을 제가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정상이죠. 예, 그게 분수에 맞는 행동이고 분수에 맞는 올바른 합당한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경수보다 지금 뛰어난 그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탄핵 전국에서 역할을 해보면은 뭐 박선원 의원이라든가 김병주 의원 그리고 여러 최고위원들 각 상임위에 또 활동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들의 노력은 생각지 않고 옛날에 내가 해먹었던 거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고 달라졌는데 거기 와가지고 마치 점령군처럼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죠. 속된 말로 아주 지금 교만한 놈이 깝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이 국민의 입장에 볼 때는 교만한 놈이 아주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준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그런 깜이 안 드는 거예요. 깜냥이 안 드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화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지 분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등병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이등병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장군 앞에서 자기가 이등병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장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겁니다. 그 자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는 김경수가 이야기하는 게 한국형 연정 일단 그게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한국형 연정 국정운영연대 그러니까 내각제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각제 문제. 예?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각제도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안 된다.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각제를 통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각자 탄핵에 참석하는 그 각 당들이 골고루 n분의1로 어떻게 보면 나눠 먹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택도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 내각제가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은 지금 대통령제예요. 강력한 대통령제인데 합리적인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원래 대통령이 중심으로 돼 있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켜가면서 대통령제를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대통령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통령제 자체가 잘못돼서 뭔가 마치 내각제로 가야 된다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내각제는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그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우파 쪽이나 좌파 쪽이나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계속해서 우리가 익숙해져 오는 게 대통령제입니다.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대통령제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런데 갑자기 내각제를 꺼내면서 이게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통령제로 가면은 패단이 많으니까 대통령이 너무 강력하게 권력을 잡고 패단이 많으니까 이거 안 된다. 내각제로 참여해야 된다. 이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각제.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잘못하고 너무 전횡적으로 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러나 대통령제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처럼 합리적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준법을 해가면서 제대로 지키는 대통령제라면은 원래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의 수반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가는 스탠스가 우리 헌법에도 맞고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사회 원리의 작동에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다만 대통령이 지나치게 윤석열이처럼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내란 외환을 저질러면서까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문제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이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법을 지키려고 하는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탄핵의 찬성 세력은 뭐냐면 헌법 수호 세력이에요.
윤석열은 뭡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헌법을 지금 부인하고, 그죠? 온갖 부정선거, 이거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는데 그것도 부정하잖아요. 헌법재판소도 지금 없애겠다가 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들이 다음 정권을 인수하게 되면 이재명 예를 대표가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정상적인 대통령제 하에서 운영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통령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이게 잘못된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경수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이 내각제의 분위기가 오르려면은 많은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이 거기에 대해 지지를 해야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또 기존의 민주당원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분위기가 야, 정말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고, 이재명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때 가서 예를 들어 이재명까지도 잘 되는 줄 알고 해봤는데 역시 안 되더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때 가서는 내각제가 먹힐 수가 있겠죠. 사회적인 분위기상.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내각제를 분위기를 이룰 때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내각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자기가 먼저 이 어젠다를,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제라는 어젠다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그런 먼저 설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발 앞서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하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최고위원들이나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그리고 공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민주당원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있는데 지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비중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지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김경수가. 예.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의 문화 속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형 대통령제가 필요한 거지, 한국형 지금 내각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올바른 대통령제가 가야 되죠.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대통령제, 강력한 대통령제 장점을 가지고 잘 진행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김경수의 말은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김경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 옛날에 문재인이 그 안철수, 유승민, 노회찬, 심상정, 김성식 다 이야기를 내각제, 그 당시에 내각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도 성사가 안 됐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이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도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논의한다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연대와 협치가 우리 정치 문화에서 쉽지 않겠다면서, 자기도 알면서 쉽지 않겠다고 알면서 그런 실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인수위에서 이런 내각제를 논의해야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문화에서는 아직은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다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왔던 게 지금 정권을 다시 되돌려 받아가 정권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제대로 된 대통령제를 하자는 게 목표지, 이게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자는 지금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정당과 협약을 맺고 정책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는 정통으로 내각에 참여해주는 방식, 이게 한국형 연정이 아닌가. 그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여러 당이 있는데 내각제 이 탄핵 찬성 세력들이 다 각자 다 달라붙어가지고 똑같은 비중으로 그게 참여할 수 있어요? 똑같은 비중으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수당이 강력하게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할 수가 없죠.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2단계 개헌론을 두고 김경수가 2단계 개헌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탄핵과 지금은 내란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른 거를 끼워서 생각할 여유가 없다. 탄핵과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탄핵과 내란에 집중하고 나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 한 가지씩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선 전국을 치르고 그 한 가지씩만 생각을 해야지 그 개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집권을 해서 그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면은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 대통령을 일단 당선이 되고 나서도 그때 가서 그 다음 단계로 논의할 때는 그게 이야기가 먹히고 다음 정권에서는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여기다가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탄핵과 내란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자꾸 던져가지고 화두를 던지면은 이 화제가 분산이 돼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가? 결국 국민의힘과 저쪽 극우 쪽에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민주당을 위한 길이 아니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재명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란 탄핵과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하면서도 다시는 불법 계엄이 없도록 하는 개헌을 이런 거를 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민투표 대통령을 뽑는 거하고 개헌과 동시에 추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돼. 왜? 국민들은 의미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하나 제대로 뽑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여기다가 물에다 술을 타고 술에다 물을 타는 이렇게 자꾸 뭔가를 분산시키는 이런 것은 굉장히 정신이 산란스럽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김경수의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 이게 뭐냐면 대선 후에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가기도 애매하다.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게 대통령실이 지금 용산으로 괜히 나왔잖아요. 청와대로 가기가 뭐가 애매합니까?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용산에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피느냐 이거죠. 용산에 나온 것부터 자체가 주술로 인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갑툭튀로 나온 거지. 대통령실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면 되지.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왜 용산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용산 국방부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계속해서 이전에 다른 기관들이 계속 이전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안 써야 될 돈들이 들어가고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경호하기 위해서 맨날 관저에서 대통령실까지 출근하면서 그 경찰들 경호 인력들이 얼마나 그 고생하면서 복잡하냐고요. 그다음 차량 통제를 해야죠. 시민들 불편을 겪어야죠. 국민들의 불편을 겪어야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산에 나와서 왜 거기 나와가지고 왜 용산에 나왔겠습니까? 용산에 나와서 청와대 안에 있으면 술 같은 거를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거기 나와가지고 어디 술 마시러 가기도 좋고 뭐하러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실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게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후에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가기에 애매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가 애매하지 않아요. 확실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냐.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차라리 이참에 세종시로 옮기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시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장기적으로 보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를 뭐하러 지금 벌써부터 김칫국부터 마시고 이전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의견은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말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대통령실의 문제가.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기면 당장 옮기면 돼요. 정권 바뀌면 옮기면 됩니다.
예, 옮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전히 이전하면 뭐가 되냐면은, 아니, 지금 서울의 인구가 얼마야? 서울의 인구가 지금 1000만인데, 예, 세종시 해봐야 뭐 얼마나 몇십만 됩니까?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한다고 지금 민주당이 제안을 하면은 1000만 서울 시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떨어질 표들 이런 거 생각 안 해? 세종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감과 여론이 충분히 지금 성숙했습니까? 국민들의 여론과 이런 것들이 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그게 맞다면은 서울시에 많이 그 서울 시민들과 또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다면은 공감이 된다면은 그 말이 맞겠지만은 지금은 이거는 공감이 전혀 없이 자기 생각만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냐?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했던 뭐 이런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마치 좀 자기가 새로운 어젠다로 끌면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표를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주제 넘는 분수에 넘고 주제에 맞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 시민의 표가 이재명을 뽑을 때는 뭐게 됩니까? 문재인 때처럼 부동산 정책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많은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을 찍지 않고 저쪽을 찍으면은 우리가 서울시가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표심이 윤석열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문재인이 싫어서 역으로 간 거예요. 역풍이. 지금 김경수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지금 이걸 짓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철없는 철부지가 지금 꼴뚜기가 뜨니까 망둥이도 뜬다고 여기저기서 김동연이, 김부겸이, 이낙연이가 또 이 대선판이 벌어지니까 이 장돌뱅이들이 또다시 나서니까 꼴뚜기가 뜨니까 망둥어도 뜬다고 이놈도 나와가지고 갑자기 독일에서 와가지고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중심으로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민주당원들이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왔던 또 조국혁신단과 그 민주진영들이 해왔던 이 수고를 한마디로 다 날려버리고 지가 뭐길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주제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지가 뭐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지가 뭔데 이재명 대표가 만나주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등한 입장에서 지 생각을 마치 의견이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지금 이런 생각은 지금 꺼낼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이야기만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 복당을 시켜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은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후보로 모시고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역량을 모두 쏟아붓겠다. 그리고 주변의 인사들에게 설득을 해서 우리가 통합을 하고 하나가 되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그 징검다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심을 얻고 그 다음 정권에라도 뭔가를 노려보이지. 그 다음 이재명 다음에 누군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이재명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를 노려야 그게 똑똑한 놈이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MBN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는 제발 좀 김칫국을 그만 마시고 자기 분수가 무엇인지 너는 이 김경수는 백의종군한 이등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뛰어야 돼. 그동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탄핵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고 목숨 걸고 싸워왔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한가하게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유학을 했지만 여기 한국에서 남아서 목숨 걸고 국회 담을 넘어서 그 계엄군에게 잡혀 죽을 줄도 모르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해왔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에도 칭찬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언어들로 도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또 야권, 범야권 탄핵 세력들은 탄핵 찬성 세력, 윤석열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에 집중해야 되고 지금 내란 계엄 사태가 빨리 종식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 한 가지 집중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또 망명을 하려고 하는 조짐도 보인다. 윤석열이 하야할 조짐도 보인다. 그걸 막는데 그 하나에 집중해야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동상이몽이야. 그 뭐 김부겸이니 김동연이니 뭐 임종석이니 고민정이니 다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지방방송 꺼야 됩니다. 지금은 오직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 하면은 다른 이야기 하는 거는 완전히 그 정말 분탕질하는 거고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그 정말 내각제 찬성 세력이고 수박들이에요. 수박들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둘로 쪼개려고 하는 그런 분해 세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판단하시고 김경수는 하루빨리 자기의 분수를 주제를 알고 제발 깝치지 말고 김치국도 마시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빨리 내각제가 아니고 탄핵, 윤석열 탄핵, 불법 내란 계엄을 탄핵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민주당원들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오해를 갖고 있는 비난하고 또 갈라지게 분탕질하는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어주는 링커 역할을 해야 된다.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너의 김경수의 역할이 돼야 된다. 제발 좀 분수 좀 파악해라, 김경수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느낌은 어떠신지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뉴스화를 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화가 구독자가 많아야 좀 더 스피커가 커지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좀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공급해 드리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또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뉴스화를 돕고자 하시는 또 그 구독자들이 계시다면 또 후원 계좌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또 작게나마 뭐 1,000원도 좋고 뭐 2,000원도 좋고 커피 값이라도 이렇게 좀 후원을 해 주시면서 뉴스화를 후원해 주시면 방송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